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부동산의 방송, 재테크 관련 프로그램, 뭐 그런 프로그램의 어떤 그 생명력은 뭐냐면 그 유튜버가 전망한 게 맞냐 틀리냐야.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어디에 어떤 타이밍에 투자했을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제때 팔 수 있느냐 제때 살 수 있느냐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거의 다 맞았어요. 그 부동산과 관련돼서 허황된 소리를 믿으시면 안 돼. 예, 믿으시면 안 된다. 뭐 무피로 돈을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부동산 강사들은 뭐 순자산이 얼마다. 뭐 순자산이 얼마일 수도 있고 부채 껴서 자산이 100억일 수도 있고 200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부채를 껴서 그 부동산 강사들은 자기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신의 가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거니까. 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자산을 늘리는 방법은 부채를 확대해가면서 늘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순자산이 많아가지고 뭐 오피스텔을 통으로 자기 자본을 다 들여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전세 끼고 사는 거잖아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필러라든지 뭐 경매는 말할 것도 없고 경매 하시는 분들 90% 대출 받잖아요. 그죠? 뭐 경매로 수십억 벌었다. 뭐 그런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다 허황된 소리가 많아요. 뭐 실제로 버신 분도 있지만 그리고 뭐 월세 소득이 얼마다 뭐 그런 것도 사실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지만 그것도 뻥튀긴 면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공유 오피스다 뭐다 예를 들어서 뭐 저라고 공유 오피스 생각 안 해봤겠어요? 그죠? 안 해봤겠냐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공유 오피스를 하면 스터디 카페나 그런 거 하려면은 최소한 제가 보기엔 인테리어비만 한 1억 많게는 2억까지 들거든요. 1억에서 2억 조금 화려하게 하면 2억 뭐 그냥 적당히 해도 1억은 넘어요. 뭐 보증금 빼고 그러면 내가 거기서 사업을 해서 1억을 벌려면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리고 내가 또 돈을 벌 쯤 되면은 옆에 또 새로운 게 생기는 거야. 자, 그런 게 쉽지 않아요. 그런 게 내가 사업을 해서 인테리어비를 투자해서 그 인테리어비를 뽑아내는 것도 차라리 나 같으면 그 1억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주식시장이 급락을 올 때 기다렸다가 그냥 채권에 넣어서 3% 금리를 받던 4% 금리를 받던 금리를 받다가 이렇게 급락장이 오면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게 낫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효율적이라고 봐서 그런 사업을 안 해요. 차라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을 가지고 유튜브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부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통찰력 없고 예측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론으로만 하니까 그래. 이론으로만 이 투자 세계를 아니까 투자는 별로 안 해보고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론이 아주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것보다는 실전 투자에 가깝고 그리고 저는 평생을 투자자로 살았잖아요. 30대 초반부터 지금 20 몇 년을 했잖아요.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다 해봤잖아요. 코인은 안 했어요. 제가 코인은 너무 위험한 상품이라 안 했어요. 해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근데 주식은 그래도 지금 막 대응을 하잖아요. 워낙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현금화하고 그러는데 이 부동산은 지금 딴 세상이야. 딴 세상. 지금 내가 보기엔 부동산 하시는 분들 투자자들 제가 보기엔 그쪽 비상 걸렸어. 비상 걸린지도 몰라 사실은. 이런 금융시장의 흐름이 뭐 우리 부동산 시장하고 뭔 상관이 있겠냐 그러는데 그 상관이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무섭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안 하시면 큰일 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 복합 경제 불황 이게 여기 중에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금리 인상이야. 금리 인상. 여러분 저도 이제 상가가 몇 개 있는데 뭐 상가도 다 저도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았잖아요. 인상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대출 금리가 한 50만 원 정도 냈었거든요. 근데 얼마냐면 지금 거의 뭐 4%대 됐나요? 지금 아직도 4%인데도 불구하고 80만 원 이번 달에 보니까 80만 원 내더라고. 30만 원이 올랐어요. 50에서 30만 원이 오른 거야. 그곳에서 사업을 하니까 그냥 월세 낸다 셈 치고 그냥 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사업을 더 많이 해서 돈을 벌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깔고 있는 집에서 예를 들어서
이자, 원리금을 해서 한 200만 원 냈었는데 한 300만 원 내라는 거야. 내 생활비는 한 600만 원 고정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애들 학원 줄이고 외식도 뭐 줄이고 여행도 줄이고 그렇게 되는 거. 그럼 뭐가 없어요? 그 금리를 올리면 결국 경기 불황이 온다는 게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지금. 미국이 지금 계속 자이언트 스텝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연내 혼합형 최고금리가 8%를 돌파한다. 여러분 8% 지금 뭐 상당금리가 5% 이상은 적용 안 되거든요. 우대금리 적용하니까. 만약에 6% 넘잖아요. 난리가 나. 전세도 이제 안 나가고 전세 살 바 전세는 대출 받아서 사는 거니까 차라리 2년짜리 그냥 고정 월세를 내는 게 낫죠. 그러니까 월세가 잘 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집도 안 사요. 집도 안 사고 분양도 안 받아. 왜냐면 뭐 분양은 공짜로 주나요? 다 중도금 대출 금리 내야 되는데 요즘 뭐 서울의 집값이 10억 넘잖아요. 그러면 6억 이상을 대출 받아야 돼, 중도금을. 자, 그러면 6억이면 얼마를 내야 되냐면 1년에 한 2,500만 원 이상 내야 돼. 그러면 한 3년 생각하면 7,500만 원을 이자를 내야 돼. 그러면 내가 집을 샀는데 사서 분양하고 입주할 때 집값이 그 정도 올랐겠느냐 이거야. 지금 분위기로서는 오를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분양가도 비싸고, 그죠? 그러니까 안 받는 거야, 분양을. 서울에서 요즘 미분양 나잖아요. 그리고 막 계속 무슨 일 하잖아요. 안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금리도 비싸고, 앞으로, 그건 변동금리니까. 그때 입주할 때 뭐 돈도 없고, 뭐 그 돈이 있어가지고 받는 사람 있잖아요. 시세 상승도 기대가 안 되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재개발들은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앞으로 많아요. 재개발들은. 자, 그러니까 굳이 뭐 구축의 아파트를 비싸게 사지 말아라.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는 바로 이 금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리 때문에.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부동산 시장은 가고 있다. 자, 남은 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니까 부동산 시장에 퍼펙트 스톰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 양적 완화의 가장 큰 수혜. 그리고 가장 많이 거품이 낀 데가 부동산이야.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집을 많이 사. 그다음에 실수요자들도 대출을 많이 받아 샀잖아요. 그 집값 급등하는 것을 다 대출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금리를 이렇게 폭발적으로 2배, 3배 올려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고 다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 자, 이게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6억을 대출 받으신 분이 30년 상환 기준으로 연 6%로 계산했는데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는 거죠. 원리금 균등상환을 해보니까 359만 7천 원을 내야 돼. 예를 들어서 3%대 금리는 이거의 반이겠죠. 한 170만 원 냈겠죠. 자, 그러다가 170만 원 내다가 6%대가 되면 한 360만 원 정도를 내는 거야. 예를 들어 올 연말부터. 자, 이분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6억 대출 받았는데 둘이 해서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이라고 해도 세후는 한 700 정도 되나요? 그러면 월 한 650 버는 거야. 예를 들어 한 700을 번다고 하면 700 벌어서 360만 원 이자하고 원금을 내는 거야. 이거 어떻게 생활하겠냐고. 그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연봉 1억 받으시는 분이, 예? 못 받으신 분은 더 힘들겠죠. 그리고 다주택자는 더 힘들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은, 절대로 지금 막 부동산을 더 추가로 막 사고 그러시면 큰일 나는 시장이에요. 큰일 나는 시장. 절대로 사지 말아라. 왜냐면 매물이 쏟아질 것이고, 금리는 폭등할 것이다. 절대로 사지 말아라. 그리고 가능한 한 매물을 다 줄이고, 현금을 가지고 계셔라. 현금이 돈이다. 왜냐하면 금리가 폭등하는데 그냥 채권을 사든지 은행에 넣어놓든지 하세요. 자, 그리고 주식시장이 폭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주식시장 폭락을 한다니까. 자, 그때 분할 매수해서 큰 돈을 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전혀 그런 누가 돈을 얼마 벌었다더라, 부동산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더라,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 전혀 믿지 마시고 그런 거에 길을 솔깃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제 그렇게 번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2008년 금융위기 때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냥 조용히 은퇴하신 분들 많아요. 자, 그런 시장이 앞으로 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리스크 관리하시고 현금을 많이 확보하시고 기다리시면 되는 시장입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